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척추신경외과의 문홍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근데 이 퇴행성 척추질환이 워낙 복잡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일이 쪼개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보자 라는 증상들을 조금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추 부분은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 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 증상으로는 이렇게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첫 번째 초기 증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은 괜찮은데 손을 쥐는 힘은 악수하거나 하는 힘은 다 괜찮은데 글씨를 쓴다거나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파인 모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섬세한 운동을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장애가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초기 증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걸을 때 문제입니다. 걸을 때, 보행을 할 때 다리 힘은 나는 다 괜찮은데 자꾸 옆에서 누가 좀 삐뚤삐뚤하게 걸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걸을 때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경추에서 생기는 두 번째 좀 응급 증상들. 자, 이제 이거는 신경근증입니다. 팔이 저리거나 팔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저림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이렇게 살짝 오는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뭐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거나 그런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거나, 그 다음에 힘이 빠지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병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의외로 통증보다도 힘이 빠지는 게 더 주인 분들도 많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경우는 다른 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가 오른손은 손 쥐는 힘이 괜찮은데 왼쪽은 손 쥐는 힘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양쪽이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힘이 좀 빠지면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신경근증을 의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흉추와 요추 부분에 생기는 좀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는 증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흉추와 요추는 기본적으로 경추랑 비슷합니다. 갑자기 생긴 심한 통증은 언제나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 그러니까 발목 힘이 밀고 당기고가 있죠, 그죠? 양쪽에 본인께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미는 게 괜찮은데 이쪽은 미는 게 잘 안 된다. 이쪽은 당기는 게 괜찮은데 이쪽은 당기는 게 잘 안 된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굽히고 피고, 고관절도 굽히고 피고가 있는데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흔하진 않지만 반드시 신경외과적인 영역에서의 초응급은 소대변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통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가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자가진단으로는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항문 주위 엉덩이를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져봤는데 이런 데나 다른 데 만져보는 거랑 감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응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길 경우에 이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단 왜 그런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MRI를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구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감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